본격적으로 발표와 토론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부의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뭐 학계에서도 뭐 학술 심포지움을 합니다만 또 문인들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할 때는 좀 이렇게 발표도 그냥 발표문을 읽는다기보다는 좀 담화적이고 구술적으로 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 다음에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그 발표자는 강형철 시인이신데요. 한국 작가의 50년 관련해서 아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시창 선생님 총론격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도 많이 들고 오늘 이야기의 전체를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제 좀 나눠서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심오하고 방대한 얘기여서 부분 발제하고 발표하는 것이 선생님 얘기를 말하자면 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15분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드의 작가회의 50주년 기념 사업단 단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맡아서 하는 일 자체는 무슨 큰 사업의 단장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간꾼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로 생각을 해오고 있고 그런 식의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전체 뭐 다시 토론을 잘 못하니까 선생님 얘기를 총론으로 세워놓고 뭐 순서로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대목은 작가회의 50년 제목은 무엇을 지키고 전승할 것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잡아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야기 앞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시를 쓰고 활동을 한 게 1980년대 뭐 중반인데 그때가 사실은 자신이 83년인가 4년이죠. 84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84년도에 재창립을 하고 난 뒤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던 때에 실제로는 뭐 문학적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아무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89년도에 8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도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89년도에 그 작가회의에 당시는 이제 처음에는 자실이었죠. 자실이었다가 이제 87년도에 작가회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좀 얼마간의 젊은 층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제 생각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럴 때 젊은이들을 중심, 당시는 이제 최광석, 김정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인들의 경우는 동인지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들을 했었고 그 동인들의 맞으면 연합체 같은 그런 성격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있고 난 뒤에 그 문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의를 몇 분이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은 김사인 시인하고 김사인 시인은 이제 시화경제 동인의 말하자면 대표격이었고, 그다음에 삶의문학과 이게 충청도 전체를 망라하는 데는 이재무 시인이 있었고, 저는 그 5월시 쪽에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런 꼴이 돼서 그 동인들이 모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작가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의 연합체가 이제 발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뒷바라지 어른들이 이제 울타리 역할을 했던, 그러면서 굉장히 교섭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를 겪게 됐었습니다. 그랬고 마침 89년도에 황석영 선생의 방북, 그 전에 문육환 선생의 방북, 황석영 선생의 방북, 그다음에 임수경 정말 대표, 이렇게 가면서 통일 분위기가 생겨나고, 이런 그 과정에서 상묵정리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전개들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허두가 너무 길어졌는데,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작가회의에 저 같은 경우는 가담하고 혹은 참여함으로써 맞아요. 이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커지고 또 세상을 알게 되고 소중하고 귀중함들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 작가회의가 요즘에 이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저 개인으로 보자고 한다면 작가회의를 통해서 살았고,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그냥 지금 저도 오물오물 이제 내물에 70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습고 그렇긴 한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틀에서 작가회의라고 하는 틀을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에 작가회의가 지켜온 문학정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료 보시면 거기를 짧게 읽어보도록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24년 11월 18일 작가회의는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한국 작가회의는 74년 표현의 자유와 사회 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주체문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정신을 개성한 두 차례 명칭 변경이 있었다. 87년 민족문학 작가회의, 2007년 한국 작가회의로의 변화다. 이제 작가회의는 회원들의 문학적 행위를 자신의 고유한 이름으로 수행하면서 작가회의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 전체의 가치 집행에 동참함으로써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작가회의가 표방하는 당대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물러섬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조직 구성원의 결속력은 일견 느슨해 보였지만 부당한 권력이 폭력이나 시대의 허위에 대해서는 결사의 전통으로 이어왔다. 이게 이제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평가한다. 그 생각을 적었습니다. 창립 당시 박정희 정권은 시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적 폭박을 일삼았다. 마치 소뚜껑처럼 무쇠 소뚜껑처럼 온 나라의 민주 전체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이때 작가들은 오적의 김재환을 필두로 군사폭력의 억과 대치하는 저항과 최전선을 형성해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라는 슬로건은 작가들이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양심의 좌표이자 존재의 근본이었다. 이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 이런 것을 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군부의 물리력과 경찰, 검찰, 언론, 기타 모든 통치기구의 거대한 폭력의 정면으로 맞선 작가들의 목소리는 풀걸레들 울음소리처럼 미약한 듯 했지만 가장 거대한 시대의 목소리가 되어
저 강관 유실의 철벽에 균열을 만들었다. 기득권을 제도화하는 모든 당대 권력들과의 불안을 이렇게 작가의 가장 중심을 이룬 표대가 되었다. 모리알처럼 작고 풀벌레 우른철처럼 미약하지만 부당한 권력과 당대의 어둠을 뚫는 작가 정신은 분단 이후 한국 사회의 존엄성을 지켜온 성체였다. 이 길은 그냥 말과 글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다. 고은, 김지아, 백낙청, 현무, 신경동, 현기영, 김남주, 최광석, 김정은, 박노희, 강호. 사실은 이름만 부른다 하더라도 한이 없겠죠. 이런 그 시인, 소설가, 비평가들이 이 전선에 헌신과 피땀을 헌정해왔다. 투옥과 목숨을 걸어야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존엄이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표현의 자유와 인간을 억압하는 비민족 제도의 타파였으며 분단된 조국 운명을 숙명으로 수락하지 않은 저항 정신이었다. 이제 그러고 이제 80년대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냥 글로 대신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80년대 이후에 그 다음 장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서 일반 시민은 물론 노동자, 농민, 도시국민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주체와 연대 그리고 전망이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작가들이 등장하는 방식도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노동자, 농민, 세로르멘 출신의 작가들이 문학운동의 중심에 진출했고 작가의 지평도 단순하게 사회민주화 사실은 사회민주화라고 하는 깊이 따지면 다 관련이 되는 건데 이제 현상적으로 분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분단 문제가 되면서 반미 어떤 운동 또 통일운동 지금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 작가와 이루어진 성과 업적을 그냥 거칠게 살펴보았지만 작가에는 언제나 젊고 끊임없이 능동적이었다. 작가에는 당대 요구에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면서 거기에 따른 변화에 적극 몸담아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적 문예회는 작가회는 87년 유월항쟁 직후 민족문학 작가회, 2007년 한국 작가회로 더 넓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적으로 변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장 중심제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요즘에 뭐 이제 50년을 맞으면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사업 추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 이 설명들은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조금만 얘기하면 이사장 직속으로 구성해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이루어진 모색 경과와 일부 협의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며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경과보고 성격으로 이게 되고 있다. 이제 그동안 여기 지금 이제 뭐 이 내용 구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현재 대충 이야기로 한국문학 50년, 문학인 50명, 지역문학 50년 등의 사업들을 책자로 내고 뭐 물론 뭐 이제 역사도 내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1년 동안 뭐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모색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이후에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갈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로 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까 부이사장도 얘기를 했지만 생명평화와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물꼬를 트자는 것이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어물어물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요. 가능하면 시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하고 나면서 오늘 아까 정창 선생님이 발표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우리들의 지금 현재 모색의 큰 가닥을 잡자. 큰 가닥을 잡는데 내 생각에 이제 저나 우리 이제 아직 토론 중입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문학 개념 이런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흔히 말해서 100년 잡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 한국 문학 1974년부터 50년에 2024년이다 이런 단순한 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었고 그동안 하는 의미는 뭔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끝이 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여기 뒤에 아까 그 정치장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은퇴하시고 난 뒤에 동학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백낙천 선생님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선생님한테 우리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좀 하시다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나 요즘에 도올 TV를 열심히 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백낙천 선생님이 도올 TV를 보고 공부를 하신다고? 이제 그 말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동학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는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실감으로 이렇게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학사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이게 심포지움 형식이니까 한번 근본적인 어떤 문학 개념 한번 건드려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환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오늘 그 선생님 이야기는 사실은 두고두고 좀 쪼개어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맨 뒤에 그 덧붙인 글로 그 써놓은 거 이거만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이나 저희 사업단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좀 시발점이 될 만한 귀중한 지침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덧붙여 놨는데요. 2014년 1월 초 한겨레 신문 그 이준준의 열림에 최형국 선생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때가 그 세월호 문제로 강원에 농성이 있을 때 그 옆에서 어버이 연합들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막 떠들 때 그때 최형국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 난 제목 아래 봐주지 마라.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까딱하면 모두 젖꼴이되니 봐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래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형국 선생님의 책들을 좀 읽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문학 전체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45년 해방 이후에 미국에 말하자면 분단된 부분에 전시작전권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원격 조정 이런 느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저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인데 최형국 선생님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그 최형국 선생님 어떤 인용문을 제가 해놨습니다. 전시작전권 돌려달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자기 주권을 또 찾겠다 해놓고 그러고서 또 안 받겠다가 하니 이제 우리 미국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정신병자 우리나라 취급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독립국가의 자기 권리 아닙니까? 이 전시학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작전권 우리 거다 하고 통지하면 그만입니다. 전시에 미숙한 한국 군대 지휘관한테 미국 청년의 목숨을 맡길 수가 없어서 행정적인 잠정 절차로 작전권을 저거가 가진 거거든요. 통지로 끝날 거지 회담거리가 안 됩니다. 독립국가의 자주적인 자기 권리인데 무슨 회담거리가 됩니까? 달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거지 통지하면 그만입니다. 전시군사 작전권은 우리 거다. 누구한테 달라는 것부터가 시민적인 근성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최영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학이나 삶에서 저쪽 한쪽 구석에 미국으로부터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로운가. 이제 무슨 당장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들을 깊이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맨 아래쪽에 걸리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조차도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무지했다는 생각에서 제 무지를 고백하는 어떤 이야기로 이 얘기도 써놓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조차도 우리 사회는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가 널리 대중화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각도 한번 가지자는 의미에서 말미에 붙여놨습니다. 중원본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이제 모자란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젊은 최영국 선생을 건달할배라고 하는데 저도 어물어물 그런 나이 막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뜻으로 이런 얘기도 거두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서 들어가 주시죠. 예, 첫 발표였고요. 토론을 정례 하는 방식으로 토론 이후에 발표자의 답변이 이루어질 거 하지 않고요. 두 분의 토론자가 있는데요. 각각 한 분씩 나오셔서 토론을 말씀을 해주시고 발표자에게 이제 토론자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 회의 말기에 1시간 동안 종합 토론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합 토론 시간에 발표자들이 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토론자이신데요. 문학평론가입니다. 정은경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강영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예,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예, 강영철 선생님 발표는 잘 들었고요. 제 토론은 짧아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거든요. 강영철 선생님께서 개관하신 한국 작가의 50년 역사를 이독하면서 이 선배 작가분들의 어떻게 포갑에 맞서서 쌍쟁으로 지켜낸 문학 정신과 작가의 위험에 대해 새삼 숙연해집니다. 또한 세계는 선발대가 쓰러진 자리까지만 열릴 것이다 라는 프란츠 파농의 말처럼 우리가 현재 누리는 많은 것들이 50년 역사의 선발대의 투신과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 더불어 그것은 언제든 다시 닫힐 수 있는 취약한 문이며 한국 작가회의가 여전히 그 전선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작가회의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의 타파나 아니면 분단조국에 대한 어떤 저항정신 그리고 기득권을 제도하는 당대 권력과의 불화 등이 90년대 이후에 어떤 당대의 가치나 당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문학성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역사적이며 사후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의 문학 정신이 군사독재 저항하는 정의구현의 발현이자 문학성의 핵심이었다면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르트르는 문학이라는 한마디로 영국혁명 중에 있는 사회 주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적 힘들을 넘어선 끊임없는 자기갱신과 혁신, 그것이 문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작가회의는 영국혁명으로서의 문학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민족 분단, 민중, 노동계급 모두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한국 문학 현장과 사회 현실을 소란스럽게 했던 숱한 당대적 요구, 이슈, 정의를 향한 목소리들은 한국 작가회의의 행보에 보이지 않습니다. 90년대 이후 이슈화되었던 여성문학이나 탈국가, 미투, 페미니즘, 퀴어, 정치적 올바름, 당사자성, 청년 담론, 지역 담론 등의 이슈들은 언제나 정권 끊임없이 능동적이었다라는 작가회의 영역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또한 소외되고 착취되는 노동은 과거 육체노동에서 다양한 플랫폼 노동, 감정노동, 비물질 노동 등으로 바뀌고 있으며 기술과 AI 등에 의해 노동의 해방보다는 노동의 종말을 염려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은 거대 노조의 인형과 같이 할 수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실제로 대중들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의를 둘러싼 현장은 지난 30년 동안 다양했습니다. 한국 작가회의가 그 현장의 미약한 소리와 왜 연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작가회의가 지치로 내세운 폭력 카페에서의 정의 또한 다양하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 독재 정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시민권, 이성의 권력, 비장애권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국가 노동으로 수렴되는 한국 작가의 기원적 정의는 이 다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포용해 왔을까요? 한국 작가의 투쟁에는 여전히 이성애자 지식인 남성 중심적 기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불어 정의를 주장하는 자리가 문학의 자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자율성은 대량의 어떤 속장에 속하는 정치, 경제, 젠더 정의와 무관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는 다른 힘들과 법칙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둘러싼 부정의와 오염, 실패의 맥락과 정념을 살피는 것이 문학일 수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문학은 어쩌면 그런 자리를 살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제가 극단적인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딜레마가 있다고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카프처럼 문학 운동 조직체로서의 길과 제도로서의 조합주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 운동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이었고 거기에 저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도적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대 요구, 당대 가치와 호흡하면서 이를 선도하는 지도적 이념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회원들의 권익, 그게 저작권이나 아니면 문학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위, 실제적 지원 등을 위한 조합의 길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과연 예술가의 어떤 노동자성, 이건 여전히 논쟁적입니다만 예술 작품은 상품이지만 그것의 본질이 다만 노동력으로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적인 지점이 있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제도화의 길은 사실 기득권의 길이기도 하는데요. 문학단체로서의 작가회의는 위에 운동조직으로서의 지도 이념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배타적 집단이기도 한 자신의 제도의 역사를 견디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궁극적인 의미의 정의와 문학의 자율성은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경 교수님께서는 작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 개념이랄지 정의 개념이랄지 좀 변화된 시대 속에서 재정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데요. 신철규 시인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스는 신철규입니다. 강희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50주년, 지금 50여 년 동안 작가회의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빠져 있는 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뭐 아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정의 평론가가 너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읽고 끝낼 거긴 하지만 강철 선생님 논의에서 조금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토론문을 써왔습니다. 읽겠습니다. 한국작가회의가 50여 년간 걸어온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해철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 전체의 가치 집행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본 것은 작가회의의 근본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출범부터 작가회의는 부당한 권력의 폭력이나 시대의 허위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저항의 최전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 문학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표현의 자유와 인간을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구체적으로는 경제 모순과 분단 모순을 동시적으로 극복하는 과제를 힘겨운 고난을 뚫고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주어는 작가회의입니다. 자신이 출범한 1970년대는 삼성 개헌의 여파와 유신 체제에 의한 정치적 불안 그리고 긴장 속에서 시작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의 평등의 실현으로 대변됩니다. 유신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 파시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이러한 군사 파시즘은 민중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위해서 강압적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당시에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래서 사상 검열 또 출판 문제 그래서 김재환 선생님께서 토록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신이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 상황은 이와 같은 1970년대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군부 정권과 통일선상의 노일선은 없겠지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최근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탄압 등 보수적인 경향성을 강하게 띠면서 일종의 검찰 파시즘 체제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회의 50년을 맞아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는 생명과 평화가 문학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중의 경제 갈등 또는 경제 패권 싸움이 극심해지면서 지정학적으로 첨예한 위치에 있고 또 분단이라는 내적 모순의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에서 어떤 문학적 지향성을 담보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논의에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현 정권은 유독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적 권력 재편에 발빠르게 몸담으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국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심각한 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죠. 특히 이 선생님께서 논의하신 그 환경 생태주의 문명으로의 전환과 핵 위기가 분단 모순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핵 위기가 더 극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문학 운동으로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는 최근의 문학 담론에서 사라져버린 통일 담론과 연관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한동안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한 작가 문학 교류를 재시도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연계된 시포지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논 그 주제장에도 보니까 통일 담론이 없어서 혹시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앞으로 다루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